자,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또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지수가 좀 또 급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오늘도 또 나름 또 하락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지금 또 장중에 나스닥 선물도 좀 크게 보니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해서, 물론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오늘 미국 시장을 먼저 살짝 한번 봐볼까요? 미국 시장이 어쨌든 뭐, 지금 이제 하락 조정을 받는 하락 이유가 어쨌든, 이제 문호신이 또 이런 말을 또 했죠. 그죠? 미 대선 이후에나 가서, 그죠? 전에는 어쨌든 뭐 이제 추가 경기 부양은 좀 합의가 어렵다.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또 발언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미국도 뭐 코로나 확진자들이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또 유럽이 더 크게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하루에 7만이 지금 뭐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그게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야간에 이제 통행 금지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유럽이 이제 재봉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감에서 지금 주가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을 해왔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가을 겨울에 들면서 팬데믹이 한 번 더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생각인 것 같고 단지 미국 부분에서는 어쨌든 경기 부양 자체도 이제는 뭐 대선 이후로 그죠? 이후로 이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니까 이 주가가 좀 이제 실망 매물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나스닥을 보면 이런 추이면 나스닥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뭐 예를 들어서 한 1만 한 1,300 그죠? 차트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까지도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결국 이제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조정받는 모습, 뭐 다우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전고점 돌파 못하고 다우도 이렇게 본다면 다우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최소 또 28,000 정도까지는 또 좀 하락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좀 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뭐 셀트는 이따가 차트를 보고 아무튼 뭐 좀 또 그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뭐 그러나 셀트는 저는 팔 필요는 없다. 빠져도 팔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그 다른 쪽의 비중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줄일 필요는 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이 그죠. 어쨌든 그동안에 미국 시장이 상승을 좀 했던 부분에서 가장 컸던 게 결국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대선 이후로 미뤄졌고 사실은 이제 이게 또 대선 이후로 미뤄지고 미리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대선 이후에 또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생겼을 때 또 경기 부양을 하면서 그죠? 또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과 그리고 유럽 쪽의 급작스런 어쨌든 뭐 이런 또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우선은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시장으로 오면 여기서 이제 우리 시장으로 다시 오면 자, 그럼 이제 미국은 어쨌든 뭐 우리 시장도 미국의 영향을 뭐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다. 지금 조정 국면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8월달에 전고점 그리고 이제 9월에 전고점 돌파를 밑에서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2450포인트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이 박스권에 이제 갇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 시장도 어쨌든 뭐 이런 추이면 다시 한 번 더 또 2300까지는 그죠? 문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지금 2360인데 요즘 뭐 주가 움직이는 거 봐서는 그죠? 덤성덤성하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어쨌든 뭐 이 박스권 2270 60, 70, 그죠? 또, 여기 이제, 2440대, 여기 안에서 이제 갇히는 모습이, 대선 전후까지만 좀 뭐 진행이 돼도, 그죠? 또 그 이후에 기회는 있다. 그래서, 금융 유동성 장세의 이제 반락 부분, 그래 봐야 지금 8월달로 따진다면, 그죠? 이제 2달 정도, 미 대선까지 본다면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좀 여유롭게 그렇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셀트를 여러분들이 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이제 그런 분들은 뭐 대충 이제 또 매도를 하고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오늘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장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또
일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약간 이제 현금 부분에 가지고 계시는 그러니까 여타 뭐 셀트가 아닌 다른 분의 또 종목들도 매매를 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저께 유니선 단기 그죠? 세력주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거의 뭐 그죠? 급등을 했다가 오늘 뭐 저희들도 이제 이쪽에 매도를 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회원가입 하라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회원가입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한 번씩 방송을 할 예정이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금으로 셀트리온에 저는 저축을 들자. 돈이 계속 없으니까 이제 그 차원에서 제가 진행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시장이 지금은 이제 뭐 저는 시황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금을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에서 그죠? 진행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셀트를 뭐 전량 매도하거나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죠? 팔면 못 산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빠져도. 그래서 오늘 요 셀트 캐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뭐 지수하고 비슷한 그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셀트가 이제 어쨌든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지금 뭐 또 지금 나스닥 선물이 크게 빠지니까 내일 한번 출렁거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크게 빠지면 셀트가 뭐 다시 여기 25만원을 깬다. 25만원 깨면 셀트 이제 그때까지 또 어디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림과 차트를 보는 거는 뭐냐 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저항대를 바로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돌파를 했을 때, 그죠? 못했을 때 우리가 단기로 생각한다면 뭐 매매를 할 때는 이제, 또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또 반대로 주가가 내려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매도. 그러니까 제가 전부터 29만원을 깨면 뭐예요? 단기 하시는 분들은 팔고 떠나시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시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뭐 단기 아닌 분들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쪽에 몇 개 더 말씀을 뒤에 드릴 부분이 보면, 그죠? 물론 뭐 주가는 또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또 시장 자체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지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걱정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자, 그래서 요건 만약에 셀트가 25만원대 여기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지지대였으니까, 그죠? 요걸 깨버리면 또 주가는 그때는 뭡니까? 또 한 뭐 23만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렇죠? 그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매매를 물론 하는 것도 좋긴 하겠으나, 근데 이제 만약에 했다면 또 어디에서 우리가 살 것이며, 어디서 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제가 이제 항상 워렌 버핏의 이런 말들도 또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드리지만, 팔 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이제 한국 TV에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죠? 저는 뭐 현대차도, LG전자도, 예를 들어서 뭐 또 그죠? 카카오도, LG화학도, 그죠? 사고 팔고를 해요. 그러니까 셀트는 그렇게 하는 주식이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제 셀트도 말 그대로 뭐 PR이 이제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량주가 되어가는 그런 부분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은, 그죠? 팔면 실제로 또 매수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양 여기까지 왔는데 좀 추가로 빠진다고 해서, 그죠? 또 올라오면 제일 먼저 올라올 것이고. 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그래서 요 부분이 만약에 25만원을 깨면, 그죠? 주가는 한 단계 더 우리가 빠질 수는 있다는, 마음을 좀 가지면서 여유를 가지고 있자는 뜻이에요. 그게 뭐 시장이 좋은데 혼자 빠질 일은 없을 것이고, 이제 시장이 조금 안 좋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주봉상은, 그러니까 요 주봉상도 보면 여기 매듭이니까, 그죠? 근데 이게 지금으로 봐서는 요 매듭을 크게 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또 시장에, 그죠? 전체 시장이 또 만약에 무너진다면, 지금 어제 오늘 무너지고, 저 미국 시장이 또 약간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죠? 유럽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뭐 이쪽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 주가가 빠져도 앞으로 중기로 셀트를 보유해야 하는지를, 지금 셀트는 계속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죠? 주가는 배로 뭐 빠지고 이렇게 힘들고 있지만, 셀트는 계속 당신들 팔지 마라. 셀트가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메시지가, 물론 이제 어제도 이제 이쪽에 누굽니까? 셀트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셀트의 미래에 대한 실적과 현재에 대한 실적, 현재와 미래 실적이죠.
실적이 결국은 뭐예요? 미래 성장이잖아요. 그죠? 또 그런 산업이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뭐예요? 그죠?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여러분, 세계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하지 못하는 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대한민국에 있는 제약사하고 비교할 제약사가 없잖아요. 그죠? 글로벌 뭡니까? 그죠? 이런 다국적 제약사, 지금 뭐 존슨앤존슨이 됐든 화이자가 됐든 여러분, 그죠? 이번에 뭐 이쪽에 뭐 백신 만드는 회사든 치료제 만드는 회사든 릴리가 됐든, 그죠? 리제네론이 됐든 이런 회사하고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릴리가 지금 뭡니까? 그죠? 임상 중단하는 거 보세요. 세트 중단되나요? 자, 오늘 어제는 존슨앤존슨이 3분기 실적 발표했죠. 존슨앤존슨과 연관이 되는 뭐예요? 레미케이드, 그죠? 램시마, 여러분 계속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램시마가 막 유럽은 지금 거의 뭐 석권했지만 미국은 그래도 어쨌든 10%, 약 11% 정도, 그죠?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또 누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죠? 로시라는 회사가 또 실적 발표를 했어요. 로시는 또 뭐예요? 오리지널이 바로 리툭산, 허셉틴, 그죠? 그럼 셀트가 바로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허즈마, 트룩시마가 무려 38% 급감했대요. 허셉틴이 무려 43%나 급감을 했대요. 물론 이제 허셉틴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셀트가 좀 부진한 부분입니다. 물론 유럽도 이제 경쟁자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경쟁자가 있지만 유럽에서도 거의 19%, 20% 점유율 제일 앞서고 있어요. 늦게 들어갔지만, 그죠? 미국에서는 이제 거의 뭐 존재감이 약간 없기는 해요. 미국에서는. 자,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의 트룩시마가 경쟁자가 누구예요? 그럼 경쟁자를 볼 수도 없는데 일단 화이자예요. 룩시엔시예요. 한 3개월 늦게 왔죠. 지금 미국에서 거의 뭐 약 20%예요. 시장 점유율이. 그죠? 유럽에서는 뭡니까? 산도즈의 닉사톤. 이것도 거의 한 20%인데요. 유럽에서도 거의 셀트의 트룩시마가 거의 약 39%, 40% 접근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이제 뭐 내년이면 거의 뭐 30-40% 될 것이고, 그 차후에, 그럼 이제 유럽도 지금 뭡니까? 이쪽에 그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 리툭산 같은 경우에 경쟁자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왜? 후발주자가 들어오지를 못하겠죠. 그죠? 자, 미국도 지금 뭐, 이쪽 화이자가 이제, 어쨌든 뭐, 경쟁자예요. 그죠? 경쟁자. 한참 밑에 경쟁자. 화이자가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시장 점유율이 아마, 뭐, 모르겠어요. 지금 5%에서 이제 조금 더 뭐 올라가려나. 그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왜 제가 희망회를 주느냐? 바로 셀트의 본질은 이거잖아요. 지금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죠? 이 부분 가지고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허셉틴과 트룩시마가 로시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늘도 급감, 무려 7개월째 지금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허즈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존재감이 그렇게 없어요. 그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으니까 암쟁계 거의 뭐 약 30% 넘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지금 뭡니까, 그죠? 이 허셉틴이 거의 뭐 약 40%의 육박을 좀 한다고 저번에 한번 데이터가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허즈마가 일본에서도 허셉틴이 러시가 급감, 미국에서는 53% 급감, 그죠? 허셉틴. 허셉틴이 급감 내기처럼 뭐 암쟁이 다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셀트는 좀 존재감이 없고, 유럽에서도 31%, 그죠? 그럼 결국은 이제 리툭산인데, 리툭산도 미국에서 지금 39% 급감이죠. 유럽도 31%.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은 각각 한 개씩 경쟁자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그죠? 어제도 바이오시밀러, 그죠?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오늘은 이제 리툭산과 허셉틴, 로슈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 급감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하나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셀트가 이제 오늘도 뭐 일부 뭐 정권사에서 실적 이런 게 나왔지만 뭐 걔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셀트리온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든 그 글로벌 뭐 애널리스트든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시장의 수요 예측을 하기는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게 새롭게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시장에 아직까지 완성되게 뭐 조사 이런 데이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이 또 우리가 이 의약품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비쌀 때 내가 그 처방을 그죠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가격이 낮다면 그죠 내가 조금 아프면 사실은 많이 아파도 가격이 비싸면 우리 못 가시는 우리 아버님들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시골에서 그죠? 돈이 아까워가지고 아프면 참어요.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돈이 싸면 그죠? 처방을 받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서 그만큼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얘네들의 이런 부분들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자 주가가 빠졌으니까 우리가 희망이 아니야 단순한 희망이 아니니까 팔고 산다? 그럴 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그죠? 지금 말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죠? 여러분들이 과연 수익이 클 수 있을까? 또 뭐 여러분들 우리 쉘터만 막 투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데도 한 번씩 매매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목들은 현금화 시키라는 뜻이에요. 그죠? 셀터는 현금화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로 워렌 버핏도 코카콜라 하나만 매매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많은 종목을 매매했지만 그 종목들은 시장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하면 팔고 올라가면 사고 매매하고 단기 매매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코카콜라만큼은 뭐예요? 이 주식은 중장기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16달러에서 5달러까지 빠져도 워렌 버핏은 그 주식만큼 팔지 않았잖아요. 다른 주식은 팔아도. 그럼 결국은 그 주식이 250달러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워렌 버핏이니까 한다? 나는 워렌 버핏이면 안 되니까 안 한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셨어요? 안 해봤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자, 또 이제 하나. 오늘 이제 셀터가 아니고 서 회장이, 우리 문 대통령이, 그죠? 문 대통령께서 오늘 이제 판거를 또 보니까 방문을 하셨네. SK 바이오 사이언스죠. 백신. 근데 이제 인천에 와도 돼 있는데 인천에 받아서 안 오는지 모르겠어. 뭐 판교가 가까우니까 올 수도 있겠죠 또. 자, 어쨌든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제 백신 뭐 이쪽에 그 말고 제넥신도 있고 또 진양인가요? 뭐 거기도 있고 백신 개발을 계속 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의 발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어쨌든 저번에도 그랬지만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가겠다, 지원을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다른 데서 미리 백신을 만들어도 우리 국내의 개발업체들은 끝까지 만들게끔 지원을 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이런 상황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올 연말 안에 이건 뭐 세정도 말했지만 그죠? 본격적인 생산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 그럼 항체 치료제는 뭐야?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항체 치료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서너 개밖에 안 돼요. 서너 개. 그죠? 서너 개 중에서 최근에 어젠가 뭐 또 어쨌든 릴리도 지금 이제 문 닫았고 중단해버렸고. 그죠? 뭐 리제네논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지금 그것도 좀 맞성이 약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뭐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죠? 그거 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한다고 하고 그죠?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백신이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셀트가 최근에 예방 부분으로 임상 3상을 진행을 선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서 회장도 말한 것처럼 조기 검진과 조기 치료가 될 수 있는 그죠 부분이 바로 항체 치료가 될 수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셀트의 또 진단 키트 부분도 뭐 활용이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항체 치료제를 어쨌든 우리 셀트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면서 뭐예요? 안전하면서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의 뭡니까? 하나의 또 큰 매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저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선수금이 저는 트럼프의 대선이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저는 선계약 선수금을 받지 않을까. 그죠? 이런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그죠? 이목이 또 집중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셀트의 본질적인 사업 바이오 시밀러 사업은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다.
그죠? 왜? 3분기, 2분기도 사상 최대의 매출이었지만 3분기 또 사상 최대, 4분기 사상 최대, 내년 사상 최대, 내년에 또 뭡니까? 그죠? 내년에 만약에 이 항체 치료제가 또 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제 그때 매출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뭐예요? 아, 오늘 주가 빠지니까 팔고 내일 사자. 그런 셀트로 하지 말고, 그죠? 제가 오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제 제가 그저께 이제 뭐예요? 이쪽 유니선을 매수를 했어요. 유니선을. 그죠? 어저께 좀 빠졌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저께 말씀드렸죠. 유니선. 단기로 하실 분들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할까 해봐라. 근데 오늘 이제 계약 공시 나오면서, 그죠? 상한가까지 갔다가 왔죠. 오늘 다 팔았어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단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셀트는 여러분들, 그래서 팔아서 저런 거 써. 팔아서 판 금액의 수익금은 셀트 저쪽 들어가라. 그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식을, 고점에서 팔고 주가가 빠지면 그 사람은 참 주식 잘하는 전문가야. 반대로, 주식을 샀는데 올라가면 또, 그죠? 주식 참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나 전문가나, 그죠? 전문가들도 주식 올라가면 기분 좋고요. 내가 좋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도 중장기로, 여러분도 중장기로, 그죠? 시장과 무관하게, 등락과 무관하게, 수급과 무관하게 투자하는 종목도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종목을 저는 셀트리온을 제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뭐 여러분들 불편하고 하시더라도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어쨌든 내일이 이제 좀 중요하겠죠, 내일이. 그래서 내일 저도 오늘 밤에 석고대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세숫대야에 물 떠놓고요. 좀 내일 좀 지켜달라고 할게요. 저도 빠지면 기분 안 좋거든요. 또, 그죠? 그래서, 조금 불편한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그죠? 불편한 모습. 그런 여유를 여러분들 가지면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생각을 좀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도 참 신기한 수급이었어요. 그죠? 오늘도 어쨌든 보시면, 기관들이 그렇게 오늘 크게 팔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관이 팔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맥컬리가 이제 계속 아침부터 계속 팔았죠. 맥컬리가. 그죠? 맥컬리가 오늘 결국은 이제 맥컬리 판 게 한 6만 8천 주 매도를 했는데, 근데 이 맥컬리는 그러니까 맥컬리는 셀트리온이 자주 이게 등장을 하는 그런 창고는 아니에요. 그 저번에 같은 경우에 이제 30만원대 이상에서 맥컬리가 좀 매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도 한 3, 4만 주. 그죠? 근데 오늘 좀 많이 판 것 같아요. 그럼 얘들 내일 팔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오늘도 사실은 장중에 계속 작업을 하는 애들은, 삼성 창구예요. 그러니까 셀트의 공매도 몸통 창구가 삼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연기금이 좀 한 15,000원 정도 팔았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오늘 기타금융, 금융투자는 오늘 오히려 매수를 소폭했는데, 오늘 전체 시장에서는 좀 팔았죠. 365억. 그죠?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256억 팔았고, 연기금 셀트를 또 좀 한 번씩 사다가 또 계속 파는 모습. 연기금은 연말까지도 계속 매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연기금은. 근데 이제 아무튼 보험이나 또 투신 같은 경우에는 나름 조금 사긴 했지만 전체 부분에서 크게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제 내일도 봐야겠지만 오늘도 JP 모건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는 좀 매수를 또 하는 모습이었죠. 헬스케어는. 그죠? 그래서 헬스케어는 이제 JP 모건은 좀 매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또 셀트도 마찬가지로 조금 매수를 또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영향은 크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내일이 조금 이제 지금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에서 내일이 좀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자, 설령 내일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죠?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셀트는 셀트답게 우리가 투자를 하시자고요. 다른 이런 주식처럼, 그죠? 좀 접근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요즘 이제 여러분들 좀 단기적으로 수소차, 요쪽 관련주들을 조금 또, 보시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 이제 부분은 제가 다음 주부터 조금 그렇게 진행을 해서, 그나마 좀 또 셀트에 저촉될 수 있는 또 그런 자금도 좀 마련하면 좋잖아. 그죠? 수익을 조금씩 내가지고 한 돈 1,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거든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힘들지만, 이런 힘든 부분들을 또 잘 참고 견뎌내야지, 그죠? 또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가장 큰 중에 하나는 셀트리온은요 초고속 성장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항체 치료제는 그죠? 셀트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죠? 천운을 타고난 그런 뭡니까? 신약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성공 못하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경제TV 전문가 그만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세트리온 화이팅입니다.